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만나는 영수회담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 열립니다. 미리 조율한 의제 없이 1시간 정도의 차담회 형식이라 구체적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인데요. 오늘도 회담 성격과 의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첫 소식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장소는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열리는 청사 2층 집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자로 자리하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함께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만의 단독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율된 의제가 없는 첫 회담인데다 배석자들과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형식이라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국회 입법 활동을 존중하고 각종 특검도 수용하라고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도취돼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말로 민생을 위한 안건들이 테이블 위에 논제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번 못 만날 일도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빈손 회담은 양측에 모두 부담인 만큼 총리 인선이나 민생회복지원금 후속 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례없는 여소야대 전국의 향방이 이번 회담 결과에 좌우될 전망인 가운데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22대 국회의 여야 첫 원내대표들도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들로 정해지는 흐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친 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로 친윤 이철규 의원이 유력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무척 더우셨죠?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고 강원도 내륙은 30도를 넘길 정도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벌써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등 시민들은 더위를 쫓기 위해 강과 바다를 찾았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에는 때이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수영복 차림으로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유유자적 노를 젓고 강물에서 헤엄도 칩니다. 햇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더 물 위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이전보다는 옷을 좀 더 얇게 입고 나왔어요. 인근 잔디밭에는 강바람을 맞으러 나온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떼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 자리를 폈지만 흐르는 땀에 연신 부채질을 하고 휴대용 선풍기로 열기를 식힙니다. 지금 부채 하나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검은 티셔츠 입으셨는데 이것도 좀 후회됩니다. 아까 누워서 좀 자려고 했는데 계속 땀나서 못 잤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평년보다 9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반 정도인데요. 제가 이곳에 1시간 정도 있었더니 온도계가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은 이른 더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더우니까 기분이 약간 좋네요. 바람을 느끼면서 시원하게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좋아요. 대구에서도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습니다. 호숫가에 모여든 반소매 차림의 시민들의 손에는 저마다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긴 소매 막 그런 거 입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더워져가지고 바로 반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무더위를 피해 상대적으로 날씨가 선선한 바닷가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제 엄청 더웠고요. 근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도 좋고 그래서 산책하거나 바다 바람 쐬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강원 정선은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31도를 기록했고 강원 영월도 30도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이어졌던 더위는 내일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산되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단지 안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택배 차량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지상 보도 구역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분리수거장 사이로 소방차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이곳에서 택배 차량에 2살 남자아이가 치였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빠가 분리수거를 하러 왔는데 큰 아이는 아빠를 따라갔고 사고만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택배 차량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이 지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자물쇠는 걸어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배 차량들이 관행적으로 이 구조물을 치우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배송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유아용 놀이터에서도 불과 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사실상 인도나 다름없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소방차나 이런 거 올 때나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60대 택배기사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이번 주 전국 의과대학은 내년도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임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면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증원 발표를 철회하기 전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오늘 새로 구성된 의협대의원회도 이와 뜻을 같이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과학적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의협 비대위가 오늘자로 해산되고 대의원회도 임 당선인의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의 투쟁 수위가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내년 증원을 확정할 32곳의 의대 중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당초 증원된 인원을 그대로 모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500명에서 많게는 1,7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서울 등 대형 병원과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계획에 유감을 표하고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사단체와 1대1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개혁 특위에 나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는 닷새 내내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기상이변에 현지 당국과 시민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촬영된 중국 광저우시의 모습입니다. 토네이도가 몰고 온 먹구름이 해를 가리자 주변 일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송전탑을 뒤흔들면서 거친 불꽃이 사방팔방으로 튑니다.
달리는 차량 안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 시민들은 공포심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토네이도에 휩쓸린 송전탑에선 화염을 동반한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토네이도가 몰고 온 기상이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야외 테이블과 의자는 산산조각납니다. 우박 폭탄을 맞은 하천은 끓는 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크게 출렁입니다. 주차된 차량들의 창문과 썬루프는 폭격을 맞은 듯 모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중국 광저우 바이윙구에서 발생한 이번 토네이도는 반경 1.7km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파로 주민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광저우 일대 밀집한 공장 140여 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一些大树啊都被卷倒了，把那基地的设施啊都给砸了，有一些车又直接被砸报废了。 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갖가지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구조대원과 주민 등 7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는데 지금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 과자나 라면을 도서관처럼 진열하는 특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AI 통역사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 수요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다양한 변화,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스낵 전문 편의점입니다. 벽면 전체가 수백 종류의 과자들로 진열돼 있어 화려한 장식 같습니다. 과자 판매량 순위까지 표시했습니다. ブックストアみたいとか博物館みたいな感じでいろんな種類があって有名なものとかをいろんなものを手に取ってみたくなる。I very like a chocolate biscuits or any sweet, so I like this one because I like nuts and chocolate. It's my favorite. 이 매장의 과자 매출은 일반 매장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입맛, 니즈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는 라면 전문 편의점도 일반 매장보다 라면이 5배나 더 팔립니다. В России, кстати, тоже довольно популярна корейская лапша, но, конечно, там выбора намного меньше, поэтому, когда я увидела этот огромный стеллаж с большим выбором, я решила зайти. 최근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고객, 특히 외국 관광객의 눈길을 잡기 위한 갖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AI 통역사를 도입했는데 전년 대비 외국인 고객이 50% 이상 늘면서 AI 통역 서비스를 13개 언어로 확대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effective for foreign people. It's very fast that we talk and translate to our language.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00만 명. 유통업체들은 올해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감성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혼잡에 시달리는 지하철 노선이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혼잡 노선들에 국비를 투입해 전동차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정원의 최대 3배 가까운 승객들이 2량짜리 전동차에 끼어 타면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사고가 속출했던 김포 골드라인. 정부는 버스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신규 열차 추가 편성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김포시는 오는 6월부터 전동차 6대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2월 예정이었던 투입 시기를 반년가량 앞당긴 것으로 출퇴근 시간 기준 현재 3분가량인 배차 시간을
2분 30초대로 줄여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총 15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해 2026년 말까지 전동차 5대를 추가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총 11대의 전동차가 늘어나면 수송 가능 인원도 최대 40%가량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최고 199%, 심각 수준에 달하는 혼잡도를 150% 보통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김포 골드라인뿐 아니라 서울 도시철도에도 증편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노선은 혼잡도가 높은 서울 지하철 4, 7, 9호선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000억 원을 들여 추가 전동차 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9호선의 경우 현재 184%에 달하는 최고 혼잡도를 150%대로 낮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고발하면서 전 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 뉴욕 대법원에서 성폭행 유죄 판결이 뒤집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증인의 범위를 문제 삼은 건데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배우 지망생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주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 재판 때 검찰이 기소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피해 여성 3명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이를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와인스틴 측은 환호했습니다. He profoundly declared his innocence. It instills in us the faith that there is a justice system. 반면 할리우드 여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also need to understand that the legal system has never served survivors in this country. 특히 법정에 섰던 성폭행 피해자들은 다시 증인석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As re-traumatizing, exhausting, and terrifying as it was to publicly relive and rehash this crime in a legal process that took 2 years of preparation. 대법원에서 반대 의견을 낸 한 판사는 성폭력에 따른 정신적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증언으로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은 잊히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맨해튼 검찰이 와인스틴을 다시 기소하기로 하면서 그는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와인스틴의 혐의가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재판에서도 유무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어른 보호자의 동승을 의무화한 세리미법.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통학 차량이 어른 동승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굣길, 세리미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차하던 버스가 갑자기 크게 덜컹입니다. 기사는 목덜미를 감싸주고 놀란 승객은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뒤따르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아들이 시끄럽고 뒤로 보다가 조용히 해라 이래 하면서 뒤로 잠시만 한눈 팔다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되며 통학 차량엔 운전기사와 어른 보호자까지 2인 1조 탑승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승합차 안에는 어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없죠. 이번 사고 나면서만 이제 적발이 되신 거예요? 경찰 사무소가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통학 차량은 어떨까? 학원들이 몰려있는 해운대구 하굣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던 기다리고 있던 학원 차량에 혼자 올라탑니다. 그대로 자동문이 닫히고 차량은 출발합니다.
쓸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한데 2인 1조는 맞는데 안에 친구들, 출국 친구들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같이 가는 게 맞긴 한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하고 혼자 내린 아이는 건물로 뛰어 올라갑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2시간 동안 동승자가 있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는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승자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 단 3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뿐입니다. 3살이던 세림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뒤 마련된 세림이법.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손 놓은 사이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법정 도로가 아니지만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온 곳을 사실상 도로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처럼 쓰이다 보니 재산권과 통행권을 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년 사이 민원이 900건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게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에 철제 울타리가 들어섰습니다. 통행이 자유롭던 길폭은 60cm까지 좁아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 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철조망이 세워졌습니다. 차량까지 드나들 수 있었던 골목길에 이렇게 울타리가 생기면서 이제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가 저 마당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두 곳 모두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900건에 달했습니다. 이마저도 5개 주요 대도시 기준 추정치일 뿐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간 소송 등 사법적 해결이 전부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예산도 적을 뿐더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는 해줄 수 없고 진짜로 이게 공공용으로 진짜 여러 사람이 다수가 사용을 해서 사실상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시간적 지출과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사실상 도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디지털 정보가 돈과 힘이 되는 시대, 개인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기업은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또 법원 허용 범위를 넘어 압수한 정보를 디지털 수사망 디넷에 통째 저장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살펴보고 2024년 현재 얼마나 많은 정보가 디넷에 보관돼 있는지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LG의 2연패 뒤 1승을 만회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연상하게 할 만한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1번 타자를 김선빈으로 바꾼 기아가 1회 최용우의 석점 홈런으로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끌려가던 LG는 5회 반격했습니다. 어제 결승포의 주인공 김범석이 만루 기회에서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루타를 날렸습니다. 기아가 3연패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김도영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7회 노아웃 1, 2루 상황에서 절묘한 번트로 17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고 LG 포수 박동원의 실책이 나온 사이
김선빈이 득점해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이우성의 적시타로 기어이 경기를 뒤집은 기아는 9회에도 상대 실책 속에 추가점을 얻어 2경기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두산은 김재환과 양석환이 나란히 홈런 2방씩 터뜨리는 등 무려 20안타를 몰아쳐 대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전훈칠입니다. 나란히 감독을 교체한 K리그1 대구와 전북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경기 내용이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전북이 우세했습니다. 전반 10분 송민규의 절묘한 패스를 전명관이 선제골로 연결했고 후반 40분에 에르난데스의 추가골까지 터져 3연승을 거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90분 이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적용 4분 뒤 박재현이 그림 같은 중거리포를 터뜨렸고요. 2분 뒤엔 정재상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박창현 신인 감독 방방 뛰며 좋아하는데요.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졌지만 양팀 표정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완전히 빈 골대를 향해 날린 제주 한종범 슛이 어이없이 빗나갑니다. 한숨 돌린 울산, 내일 입대하는 이동경의 결승골로 3위 도약에 성공했네요. 휴일 구름 사이로 한여름 같은 태양이 내리쬐며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하늘에는 해 주변으로 둥근 무지개가 생기는 햇무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커다란 구슬 안에 태양이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높은 대기층의 구름에 햇빛이 반사되며 생기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햇무리가 생긴 다음 날 비가 내린다는 속담처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30도 안팎의 고온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출근길 남부지방 곳곳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충청도, 저녁에는 경기와 강원 남부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서울에는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80mm 이상 큰 비가 집중되겠고 남부지방에도 30에서 많게는 60mm, 중부지방은 5mm 남짓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해 서울이 17도 선을 보일 텐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0도, 대구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그치겠지만 모레 동해안과 제주에는 또 비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8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